안중걸의 프리미엄 페나 강의. 오늘은 꽃 굴락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꽃 개체를 중심으로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간단한 꽃들이 모여있는 꽃 굴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모스나 아니면 구절초 같은 꽃 하나의 개체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그 꽃들이 모여서 예쁜 풍경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참 예뻐 보이죠. 근데 또 막상 그리려고 하면 또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꽃 하나를 그릴 때보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꽃 하나가 중점이 되는 꽃들은 좀 퀄리티가 높고 꽃의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코스모스나 구절초 같은 꽃들은 그 전에 꽃 개체를 그릴 때 말씀드렸듯이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간단한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이제 예쁜 풍경을 이루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또 펜으로 그리면은 시간을 투여한 만큼 또 예쁜 풍경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꽃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이 흑백의 펜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계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펜화를 그린 위에 수채화로 살짝 채색하면 조금 더 예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형태겠죠. 네, 펜으로 그리는 형태를 잘 그려 놓으면 수채화로 채색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그 꽃군락은 제가 이제 자료 사진은 특별히 하지 않고 바로 조금 연출해서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그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부분을 그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필로 스케치 하셔도 되고 사실 펜으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 외곽 이 선들은 펜으로 그리는 명암이 들어가면 잘 안 보이는 거라서, 근데 조금 더 깔끔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선 오늘은 연필로 대략적인 덩어리를 좀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를 그려보는 걸로 이제 할 것 같아요. 이 꽃들은 다양한 각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꽃들은 되게 신기하게 태양빛을 향해서 그 꽃이 활짝 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방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네, 꽃들이 각도가 이제 그 다양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그림에서 좀 더 다양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타원으로 이루어지는 꽃 형태를 각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면 되겠죠. 대략적인 자리를 잡아갑니다. 우선 꽃을 그릴 게 그 굴락의 꽃을 그릴 때는 연필로 스케치할 때는 자리를 마음대로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도 펜으로 형태를 잡을 때는 어차피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셋, 둘,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셋, 둘, 하나만 그리면은 너무 이제 산술적으로 적어지는 좀 지루한 그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셋, 둘, 하나, 하나. 이렇게 조금 엇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제 구도를 살짝 잡았습니다. 가운데 중심이 있겠죠. 중심을 그려주시고, 자, 이 꽃들은 눈에 잘 띄죠. 예,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는 이유가 있겠죠.
꽃들은 눈에 잘 띄어야 벌들을 불러 모아서 번식이 가능하죠. 근데 눈에 잘 띄는 게 왜 잘 띄는지를 생각을 해보다 보면 꽃들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꽃 하나하나 형태를 그리는 거는 꽃 하나의 형태를 그리는 거는 저번 동영상에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꽃 하나 형태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꽃 군락을 어떻게 예쁘게 표현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자, 차분하게 꽃들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펜으로 형태를 그릴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형태부터 먼저 그리고 뒤에 있는 형태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형태를 그리는 거는 참고일 뿐이죠. 그래서 연필로 형태를 그리고 나서 연필로는 사실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비율을 그리고 위치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겹쳐지는 부분도 꼼꼼하게 그려주시고요. 펜으로 이제 형태를 그리실 때 조금 더 선명한 형태를 그리시려면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정쩡합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네, 펜은 이제 가볍게 형태를 다 그려주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물론 장미꽃도 군락이죠. 네, 군락이 있는데 장미꽃 군락을 그리는 건 더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그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점 그런 군락들을 도전하게 됩니다. 수차로 그리든 유화나 아크릴로 그리든 이 과정은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펜도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펜 스케치, 펜 소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묘는 모든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과정만 잘 익혀 두셔도 다른 재료로 이 군락들을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펜을 할 때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펜화보다는 다른 재료들이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렵겠죠. 펜화기 때문에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 꽃, 요 꽃은 이 하나를 다 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화면과 안쪽 공간, 꼭 군락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자,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리다가 말고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선을 붙여 주셔야 돼요. 그죠? 이 꽃잎사귀의 잎맥이 이 부분과 딱딱 붙어 있어야 이 펜화에서는 이 선 하나하나가 모이면 명암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꼼꼼하게 붙여 주셔야, 이 안쪽은 여기가 노랗죠. 네, 노랗습니다. 노란 부분이 더 산뜻하게 보일 수 있어요. 벌써 뭔가 됐네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잎사귀 부분이 될 테고, 이 꽃의 잎사귀 부분이 될 테고, 이 꽃잎과 꽃잎들이 이제 뭉쳐서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자, 배경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꽃 주위를 다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빗대선은 세로선을 써도 되고 가로선을 써도 어떤 선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때 채워 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꽃의 위에 부분 채울 때보다 밑에 부분 채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어둡게 채워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꽃의 밑에 부분은 반드시 꽃의 그림자 때문에 어둡습니다. 더 꽃의 위에 부분은 사실 그 꽃의 그림자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좀 비워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좀 변화 있죠? 근데 이 꽃 밑에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어둡게 채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꽃은 지금 타원이죠. 타원이라는 얘기는 이게 평면이 아닙니다. 이 종이는 평면이지만 우리는 평면에 있는 꽃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 있는 꽃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꽃의 밑에 부분은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쪽 부분은 좀 뒤로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하고 그렇게 분리를 심하게 시켜주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비워두는 부분도 생기고, 이게 뭐냐면 뭐 제가 좀 사진 보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꽃잎이 빛을 받아서 이제 꽃의 잎사귀가, 이 꽃잎이 아니라 꽃의 잎사귀가 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부분도 생길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꽃잎 주위를 다 어둡게 했습니다. 자, 이제 꽃잎이 보이게 됐어요. 물론 아까도 보였지만 명암이라는 것은, 명암이라는 것은 그 사물을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그 차이를 더 줘서 더 잘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순서를 만드는 것. 개체가 하나일 때는 사실 명암이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체가 여러 개일 때, 이런 굴락을 그릴 때 이 명암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제일 큰 역할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꽃을 잎사귀와 분리시켜서 꽃이 잘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명암을 넣었을 때 사물이 훨씬 더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얘는 명암을 안 넣으니까 얘들보다는 덜 보이죠. 바깥도 밝고 꽃도 밝고, 이러니까 당연히 덜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보이는 꽃들은 꽃은 밝고 꽃 바깥의 잎사귀들은 어둡게 해놨기 때문에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명암을 꼭 넣어야 되냐?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감 있게 사물을 볼 때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꽃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이유기도 하죠. 자, 여기 좀 비워놨어요. 이렇게 비워놓은 부분들은 꽃의 잎사귀가 될 겁니다. 꽃의 잎사귀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 없이 많이 겹쳐져 있죠. 그래서 남기면서 어둠을 한 번 더 그려줘 주셔도 되고요. 이 사이사이를 또 메꿔주되 다 메꾸는 게 아니라 약간씩 남깁니다. 이게 꽃잎사귀가 되겠죠. 자, 이게 꽃잎이고, 자, 제가 쓰는 말에서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꽃잎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꽃의 잎사귀입니다. 다르죠? 네, 꽃의 잎사귀와 꽃잎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의 잎사귀에 아주 진한 급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약간 지금 세로 방향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는 게 조금 더 잎사귀의 어둠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 더 어둠을 그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둠 속에 어둠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 어둠 속에 어둠을 그려주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한번 배경을 어둡게 했죠. 어둡게 해서 이 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어둠 속의 어둠을 한 번 더 어둡게 해주면 이 꽃들이 더 잘 보이겠죠. 어둠은 더 어둡게. 펜화는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는 것만큼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눈에 잘 띄어야 될 이 꽃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 잎사귀들이 있겠죠. 꽃 잎사귀들을 그려주시고 꽃 잎사귀의 아랫부분, 꽃 잎사귀 아랫부분, 꽃 잎사귀가 들어간 부분, 꽃 잎사귀들은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보이는 것보다는 거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걸 위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계속 제가 이제 그 꽃을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꽃을 안 그리죠, 이제? 꽃을 안 그리고 계속 잎사귀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굴락의 꽃을 예쁘게 그리는 가장 중요한 요령은 여기서 나옵니다. 꽃을 그리지 말고 꽃 잎사귀를 그려라. 그 간단한 얘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렇죠? 칼라를 넣을 수 있는 그림과 칼라를
넣을 수 없는 그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묘의 특징이 뭐냐면 명암으로만 그 사물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묘의 장점은 뭘까요? 한 색깔이 보여지는 다양한 어떤 톤의 표현, 그게 소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꽃잎의 어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제 지금 이 밝은 부분 있죠, 밝은 부분. 이 색깔조차도 이 꽃의 꽃잎보다 더 어둡습니다. 얘는 녹색이니까요. 흰색보다 녹색이 더 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일 밝은 부분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이 덮어주실 때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둡게 했던 부분 있죠? 꽃 잎사귀의 어두운 부분을 같이 덮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꽃 잎사귀를 어둡게 그렸던 부분들이 한 번 더 어두워집니다. 자, 벌써 여기가 또 하얗게 됐죠? 하얀 중에다가 하얀 개체를 그리는 요령이 바로 이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그리면 하얀 부분이 드러난다. 그 요령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결국은 그겁니다. 계속 어둠을 그리고 있어요. 어둠의 차이를 내고 있죠? 사실 꽃의 잎사귀를 어떻게 그리느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둡게만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뭐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첩이 되는 부분들을 랜덤으로 뭐 인맥도 좀 그려주고, 어둡게, 더 어둡게, 더 어둡게,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계속 어둡게만 하면 이 꽃들이 예쁘게 보이겠죠. 자, 이게 여기가 지금 어둠이 제일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깊이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어둠의 가운데 부분을 더 어둡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둡게, 더 어둡게. 그림을 그릴 때는 때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그냥 쉽게 어둡게 그리세요. 어떻게 그릴까?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안에는 딱히 이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지금 이제 꽃들이 다 드러났죠? 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들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장식을 해야겠죠? 꽃 잎사귀들의 어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자, 꽃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꽃을 그리는 거예요. 아까는 꽃의 형태만 그려놨어요. 자, 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했을 때 코스모스가 하얀색 꽃만 있는 건 아니죠. 꽃 색깔도 조금 다양하죠. 네.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차이만 몇 개만 이제 이 꽃하고 지금 이 꽃하고 이 꽃하고 이 세 개 정도만 색깔을 조금 달리 해 보겠습니다. 꽃들이 이제 윤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꽃잎의 표면에 윤기가 있습니다. 생명은 물이죠. 예, 물이고 생명입니다. 이 꽃잎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윤기가 생겨요. 이렇게 윤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하얀색 꽃은 윤기가 잘 안 보여요. 하얗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분홍색 꽃이나 보라색 꽃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은 물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윤기가 보입니다. 이 윤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색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만년필 한자루로 그리고 있는데 EF 촉인데 이건 좀 굵어요. 펜 촉이. 그죠? 피그먼트 라이너 펜으로 하실 분들은 그 펜 촉의 두께가 다양하죠. 이 형태들은 뭐 예를 들어 0.3으로 그랬다. 그러면 이런 윤기, 이 색깔을 넣는 이런 것들은 밝은색일수록 좀 가는 펜으로 쓰시는 게 더 좋겠죠. 0.3으로 형태를 그리셨으면 뭐 한 0.05나 그 정도로 이 색깔들을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가볍고 예쁜 꽃의 색깔들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꽃 색깔을 표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꽃의 중심을 향해서 다 들어가는 방사선 형식으로 선들이 가죠. 이 선 방향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으로 표현되는 이 펜화이기 때문에 선이 다 보여요. 그죠? 네, 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선의 하나하나가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꽃잎의 형태를 굉장히 또 보여주는 또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 꽃잎이 피어나는 방향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중첩이 되면 이 위에 꽃이 밑에 꽃에 그림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는 반드시 선명하게 그려주세요. 여기도. 그 그림자를 그릴 때에서는 이 잎사귀, 이 꽃잎의 이 선의 흐름과 무관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 그림자는 덩어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됐어요. 거의 꽃이 하얀 꽃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꽃도 있고 펜선은 보이지만 형태로서의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과감하게 선들을 그려주시면 뭔가 다채로운 느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 굴락의 한 부분을 그려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꽃을 먼저 스케치를 하고 꽃 아래 잎사귀들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 잎사귀들을 그리는 과정은 꽃 주위의 잎사귀부터 먼저 그리세요. 꽃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부터 그리지 마시고요. 이거 실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꽃 잎사귀가 꽃의 잎사귀가 꽃을 설명할 수 있게끔, 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주위를 먼저 어둡게 잎사귀를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꽃 주위의 어둠과 잎사귀의 어둠을 연결해서 잎사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잎사귀를 열심히 그리세요. 네, 잎사귀를 열심히 그리세요. 잎사귀가 열심히 그려지는 만큼 꽃이 잘 보여지게 됩니다. 꽃이 밝으니까요. 잎사귀는 어둡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충분히 그려졌다 싶을 때 꽃의 변화를 살짝 그리시면은 나름 이 흰색과 검은색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 펜화로도 풍부한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칼라만 살짝만 여기는 뭐 녹색을 살짝만 칠해주고 여기에 뭐 분홍색 살짝만 칠해주면 시원하면서도 화려한 꽃 굴락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